네, 오늘 새로운 단원 삼각함수 파트 들어가 볼 건데, 자,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먼저 학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자, 바로 밑에도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요. 일반각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자,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호도법이 뭐냐면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이 삼각비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고 나서 삼각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반각이 뭔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얘들아, 우리가 각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각이라는 것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 보이십니까? 이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도기를 이용해가지고 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각을 쟀었죠.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일반 각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평면 위의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여기까지는 내용이 똑같네요. 그죠? 자, 우리 이 각을 각 XOP라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부터죠. 각의 크기예요. 자,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각도기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각의 크기를 쟀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달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정된 반직선 OX, 뭐라고요? 이 반직선 OX가요, 고정시켜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금 반직선 하나가 더 보이시죠? 요 반직선 OP는 뭡니까, 지금? 회전한대요. 뭐라고요? 회전한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요 반직선은, 뭐라고요? 회전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 요렇게 회전한다라는 겁니다. 그 회전한 양을 각으로 나타낼 건데, 얘들아, 보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죠. 다시 보세요. 자, 두 바퀴 돌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각을 뭐라고 할 건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각의 크기를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여기서 시작한다, 이 소리야, 얘들아. 자, 반직선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전한 양. 자, 누가 회전했습니까? 반직선 OP가 회전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각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를 내릴 것이다. 고정된 반직선, 여러분, 얘는 고정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반직선 OP는 움직일 건데, 자, 어디서부터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고정된 요선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하겠다.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하겠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고정된 반직선을 뭐라고 하겠다? 시초선이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움직이는 반직선 OP 보이시죠? 이 아이가 움직였었잖아요. 그죠? 자, 움직이는 OP 보이시죠? 반직선 OP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하겠다. 움직일 동, 바늘경. 움직이는 바늘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누가 움직인다고요? OP. 요 아이가 지금 요 OX를 중심으로 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자, 회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회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회전한 양을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 각의 크기로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각이 한 40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각도기를 쟀더니 여기가 40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40도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요 아이가 물론 이렇게 40도만큼 움직였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얘들아, 보세요. 한 바퀴 돌고 40도를 더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 아이의 각이 이제 400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두 바퀴를 돌고 요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의 각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바퀴입니다. 한 바퀴가 360도죠. 자, 두 바퀴면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서 40도를 더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각을 요렇게 나타내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자,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자, 회전하는 방향이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해드렸지만, 요 바늘이요, 요렇게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요렇게 회전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보세요. 요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죠. 회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약속인데요. 자, 이쪽으로 만약에 바늘이 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바늘이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거는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바늘을 움직여. 이렇게도 움직이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시계 바늘과 반대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 그리고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 그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쌤이 좀 전에 그랬잖아. 요 아이가 만약에 보세요. 자, 한 바퀴를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한 바퀴를 돌고 40도를 갔어. 자, 그러면 이제 각이 나타내는 것은 40도가 아니고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동경이 자, 여기서 출발이야. 자, 요렇게 갔다가요. 음의 방향이죠. 갔다가 다시 40도만큼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음의 방향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0도만큼 올라간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우리가 각을 나타낼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시초선과 이제 동경이 뭔지 살펴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일반각이 뭔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는 이 각을 나타낼 때 요까지만 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회전한 그 양까지도 우리가 더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지금 요 각이 있죠? 만약에 자, 동경이요, 이 OP가 자, 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각의 크기를 그죠? 알파도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한 바퀴를 돌았다 이 소린 거잖아. 그죠? 자, 우리 지금 요 그림 보고 있어요. 자, 이 그림 봐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시초선이 이쪽으로 움직여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간 거니까 여러분 360도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출발해서요. 한 바퀴 돌고요. 두 바퀴 돌고요. 다시 알파만큼 더 갔어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2.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한 바퀴죠. 한 바퀴가 360도지 않습니까? 곱하기 2라는 것은 두 바퀴 돌았다 이 소리거든. 거기에서 알파도만큼 더 올라갔다 이 소리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요 동경이 자, 만약에 이제 시초선 항상 출발은 시초선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요 시초선에서 봐봐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갔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갔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갔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360도 곱하기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알파만큼 어떻게 됐어요? 알파만큼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다시 천천히 볼까요? 자,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요. 다시 알파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각을 나타낼 때 얘들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렇게만 나타냈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는 회전을 몇 바퀴 했는지, 양의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지,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는지까지도 살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여러분 요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애초에 만약에 문제에서 자, 요 동경이요. 자, 여기 있어요. 근데 요 아이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 봐봐. 한 바퀴 돌고 이만큼 갔어. 자, 두 바퀴 돌고 이만큼 갔어. 아,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알파만큼 간 거구나. 표시가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요런 표시가 없이 요런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아이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양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음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렇게 요 각이 만약에 알파도라고 할 때 요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러분? 요렇게 표현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라는 것은 그죠? 음의 정수도 포함하죠.
0도 포함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알파. 그죠?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알파만큼만 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알파도 아닙니까? 그죠? 360도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갔다 이 소리고요. 자, 이건 뭡니까? 360도 한 바퀴를 자, 몇 번 돌았다? 2번 돌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 n은요. 뭘 나타냅니까?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요 n이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를 나타낸다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두 가지 뭡니까, 여러분? 회전 방향과 회전 수를 알려주죠.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n이 알려주는 것은 자, 적어보자. 자, 회전 방향을 알려주고요. 자, 그리고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회전수, 그죠? 회전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보통 이 알파도는 0에서 360도인 각을 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각이라는 것은 얘들아, 자, 앞으로 자, 이것만 보고 알파도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각을 나타낼 때 360도 곱하기 n은 정수예요. 더하기 알파 요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각의 크기를요, 이제 앞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n은 당연히 정수겠죠.